통계적 검정을 하기 전에 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가 유의미하다는 거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때는 뭔가 특정 가설을 세우게 되죠. 또는 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학생의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이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설을 총 두 가지로 세우면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과설과 대립가설. 경과설은 또 비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특징이 조건 간의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차이가 0이다. 이런 말이 연과설이고, 대립가설은 조건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단수 간의 관계가 있다. 차이가 0이 아니다. 여기서 한번 예시를 뒀던 대학생의 학점과 취업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면 이제 대립가설, 연과설이 되고 없다. 라고 하면 연과설이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왜 네 이름은 연과설이냐? 왜 귀무가설이라는 이런 괴상한 말을 쓰는지가 저는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 통계적 검증의 시작점이 그게 진짜 값이 0이 맞냐 틀리냐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구해봤자 평균이 0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우리 어쨌든 통계적 추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내 값을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추론 결과 이 모집단에서 어차피 0 차이가 없다, 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뭐 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을 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0가설을 설정을 하고 어차피 0이야. 0인데 내가 이제 실험을 해보니 이 분포가 0이 아니더라. 0이 아니더라라는 말이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해봤는데 이게 아니고 어차피 0이랑 큰 차이가 없네? 이러면 다시 0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귀무가설이라는 그런 괴상한 한자어가 쓰이는 것 같네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거라. 아무튼 이 통계적 검증, 이 논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가설 분포와 대립가설 분포입니다. 이들은 모두 모집단에서 추출한 분포고, 아까 특징을 얘기했듯이 0을 중심으로 하는 분포가 연가설 분포고, 연구의 논거를 위해 0이 아닌 특정 값을 중심으로 하는 분포가 대립가설 분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을 중심으로 하는 분포냐, 또는 그냥 어떤 추정값에 의한 뭐 그런 분포냐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가정합니다.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이 되는 확률 밀도함수 G값을 이용해서 이 분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이 G-테스트가 되는 거고, G값은 어떻게 평균과 또는 평균과 무평균과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표준 오차는 표본을 이용한 평균치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표준 편차다. 이때 이 가설 검증에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가설이 참일 때. 원가설이 참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명가설을 기각하느냐, 기각하지 못하느냐. 대립가설이 참일 때 마찬가지로 명가설을 기각하느냐,
대립가설을 네, 연가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뭐 많은 말이 대립가설을 수용하냐, 대립가설을 기억하냐, 수용하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추론을 한다는 거는 정확한 값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늘 확률에 의존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프로바빌리티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죠. 연관서를 수용을 했어도 사실은 연관서를 기억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연관서를 기억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가 되는 거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확률이다. 라는 거. 그때 이 검정은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검정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이때 이 유의 수준 알파 1.5의 최대 허용 기준 유의 확률 표본 평균치가 연가설 분포에서 관찰된 확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 수준에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와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라는 굉장히 기계적인 말을 수차례 써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뒤에 그림을 통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이 가설 검증에 있어서 양측 검증과 일방향 검증을 두 가지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양측 검증은 보통 이게 양가설을 뮤0라고 대립가설을 뮤1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게 같냐, 같지 않냐 라는 식으로 검증을 많이 하고 일방향 검증은 양가설보다 대립가설이 더 크다 또는 작다 이런 식으로 놓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연가설 분포의 그 평균값과 대립가설 분포의 평균값의 방향, 그러니까 크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증을 할 때 얘는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알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양측이기 때문에 이 연가설 분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유의 수준을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2분의 알파라는 걸 또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알 수 없다. 즉, 이 대립가설 분포가 연가설보다 클지 작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는 유의 수준을 설정할 거다. 크면은 이쪽을 이용해서 검정하면 되고 작으면 이쪽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일방향 감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대립가설이 무조건 얘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만 유의수준을 설정하고 얘는 여기가 알파가 되고 그리고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5%라고 보통 많이 설정을 하는데 이 5%가 이 양쪽 둘 다 합쳐서 5%고 그러니까 여기는 2.5, 2.5가 되겠죠. 여기는 혼전이 이쪽으로만 5%가 그럼 한 번 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양측 검정일 때 일반형 검정일 때 차이가 아까 면적이 얘 혼자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 양측 검정에서 이 5%를 지정하는 이 값이 1.96인데 얘는 한 1.9, 뭐 2, 3 정도 돼요. 3인지 2인지 1인지 아무튼 그중 얘보다 더 작은 지점에서 5%가 찍히겠죠. 당연히 이쪽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계값이 1.5, 뭐, 35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분포에서는 얘는 기각을 못하고 연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일방향 검정에서는 연가설을 기각을 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쪽에 한쪽에 뭐가 있으니까 이쪽에 좀 더 임계값이 더 위에서 설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더 낫냐? 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할 수는 없고, 저한테 좀 안정적인 거, 그걸 좀 방어적으로 잘 대처하는 걸 선호하면 사실 양측 검정이나 뭐 일반적으로 양측 검정 많이 쓰니까. 왜냐면 솔직히 모집단 값은 어떻게 할 건데,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모집단은 몰루의 이 입장에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우리가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연가설, 대립가설, 아니 뭐야 알파, p-밸류 먼저 봅시다. 이 연가설 분포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확률 유도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이 밑에 이 면적이 다 합쳐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96 딱딱 경균을 찍어서 내리면 이 초록색 영역이 면적이 95% 되는 거고 이 두 개 노란색 두 개 합쳐서 5%가 되는데 이 5%가 유의수준 알파가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양쪽이니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5% 안에 들어가면 너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연가설 분포 옆에 대립가설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G 테스트 결과 G 값이 2.5가 찍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알파, 이 유의 수준은 노란색 영역은 이, 이, 이 축과 쭉쭉 점근선을 그리면서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래 면적도 쭉쭉 치고 나가고 있죠. 이 분포가 대립가설 분포 쪽에서 있든 없든 상관없이 쭉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피델류는 무슨 의미냐? 이 선을 딱 그은 2.5값 밑에 부분을 피밸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밸류는 당연히 이 0.5%, 0.5%, 5%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이 면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9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그러니 이 대립가설 분포에 있는 값들이 영가설 분포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5%보다는 확실히 더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 내릴 수 있냐면 피밸류가 0.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96보다 이 집값이 1.96보다 앞에 찍혔어. 여기 보면 1.3이라고 만약에 찍혀 있으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으니 p-밸류가 당연히 내가 설정했던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훨씬 크게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쨌든 연과술 분포에 들어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진다. 그러니 야 해봤자 0이다. 0 나오는데 뭐하라냐? 연과설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참고로 이제 문제가 빈치 테스트를 못 써요. 모집단 평균 분산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근데
어떡하냐 했을 때, 이 윌리엄 고슨 선생님이 스튜던트 T분포를 제안을 해주셨다. 이 테스트는, 이 분포는 어느 정도 표본을 확보하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사실상의 정규분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T분포를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냥 발표하실 때 고세분포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당시 직장에서 고셋이라는 이름을 못 쓰겠다고 그냥 스튜던트로 제출해서 스튜던트 T분포가 됐다는 뭔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답답해요. 아무튼 T테스트를 통해서 G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T값은 이렇게 값으로 그럼 평균과 이건 어차피 연관을 묶으면 연관을 값이니까 넣고 표본 표준 오차 넣고 하면은 똑같이 연관을 대입값을 검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의미하다.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의가 별을 찍어주러 가면 됩니다. 만약에 2.9가 나와서 영유수는 0.05에서 통과했다. 그럼 별 하나. 0.01에서 2개. 0.001, 3개. 유의미하지 않았으면 별 안 찍어줍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정 봤는데, 어, 이 알파가 P밸류가 표본 통계치가 영가설 분포에서 관찰될 확률이라는 걸 했다는 점. 그래서 이 P밸류가 설정했던 유의 수준 0.05보다 낮다 또는 있다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큰 뭐, 유- 뭐 아무튼 좋은 점이지 않나. 알파가 알파보다 P밸류가 P밸류가 더 낮다. 뭐 면적이 더 작다. 라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끝.